오호호호.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네, BMW 120D. 네, 2014년 7월식 모델입니다. 14년이요? 네. 연식이 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뭐 그 정도야 뭐 아직은 네. 뭐 생생합니다. 네, 차 3년 정도면요. 네. 가장 컨디션 좋을 때입니다. 지금 키로수가 64,000km. 아, 정말 좋을 때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길 다 들이고 네. 이제 막 달릴 때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전성기. 청년기. 네. 네, 30대 초반. 네, 예, 완숙미가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네.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는 차주분의 정성이 네. 어마무시한 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 차주분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서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랜저도 살 수 있는 돈이고. 아, 120이 그런가요? 그렇죠. 3,950만 원. 오, 네. 야, 비싸구나. 이게 스포츠 라인인데 2014년 스포츠 라인이 네, 3,940만 원에서 네, 4,600? 10만 네. 원 그 정도 사이였을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3,940만 원 기본 모델을 구입을 하셨고 네. 기본 모델만 구입을 하셨지만 차에 추가한 부분이 참 많아요. 아, 따로 돈을 들여서 튜닝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총 705만 원어치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에 BMW M 퍼포먼스, 리어 스포일러, 리어 핀. 그 다음에 이제 음박 테이프 튜닝. 아, 음박 테이프.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네. 뭐 요새 봤어요. 네네네. 그것이 이제 뭘 줄여준다 그런 거지? 정전기인가요? 네. 네, 그 그래서- 정전기로 인해서 네. 공기 저항을 줄인다고 하는데 연비가 좋아지게. 네. 네. 이제 그렇다 칩시다. 네. 예, 네. 뭐 그거 효과가 있다는 분도 계시고 없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예. 우리가 입증을 안 해봤으니 뭐. 그러니까요. 네. 언제 한번 우리도 그 음박지 튜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부분에 또 튜닝이 470만 원어치가 되어 있습니다. BMW M 퍼포먼스 파워 킷. 예. 예, 이분은 거의 뭐 정품 아니면 튜닝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애프터마켓 제품은 전혀 튜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대만산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순정 대비 마력과 토크가 10% 정도 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마력 내외고 42에서 43kg/m 토크 정도로 조금 올라가 있어요. 네네. 순정 모델에 비해서. 네. 네, 그 다음에 BMW M 퍼포먼스 서스펜션. 네. 요걸 270만 원 주고 또 교체를 하셨다 그래요. 네. 엠서스. 네. 네. 네, 스프링과 댐퍼, 또 관련 부품. 네. 그 다음에 스위스 ECU 보조 칩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흔히 합니다. 말해 스위스 칩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네. 스위스 칩. 네. 이게 그 치팅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스위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브랜드 이름이 스위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ECU로 들어가는 정보를 살짝 속여서 네.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도록 네, 네. 말하자면 치팅 칩셋이에요. 그렇죠. 네. 네. 대략 그 요구까지 가세를 해서 최고 218마력, 47에서 48kg/m 토크를 발휘를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차를 받아가지고 네. 잠시 운행을 해봤는데 차가 그냥 120D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살짝 밟은데 힘 좋네요. 네. 자, 이제 슬 와인딩 한번 얘가 정말 120의 성격이 어떤지. 네. 오, 여기 봐요, 잘 나가. 확실히 엑스티브 사운드가 좀 소리 크네요.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돼. 예. 그죠? 네. 이게 M550D 소리라 그러더니 더 확실히, 큰데요? 네, 네. 비슷합니다. 지금 스포츠로 제가 네.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와인딩 성능. 네. C 세그먼트의 유일한 후륜 구동 패치백 네. 120D 스포츠 라인의 네. 와인딩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몸놀림이 가볍네요. 네. 이 M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네. 그런지 뭐 아주 거동이 편하네요. 아주, 네. 편하다 말이 좀 애매한데 명확하네요. 단단합니다. 네, 단단한데 단단하면서 네. 흐트러짐 없고 편하다는 게 부드럽다는 네. 뜻이 아니고요. 네, 동작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네, 발목이 아주 튼튼함이 느껴집니다. 네. 오! 호호호. 지금 디지털을 오프한 상태가 아니고요. 네. 그 스포츠 모드에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입이 상당히 늦은데요? 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손해를 하는데 네. 언더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예.
후륜구동의 해치백 다운 거동입니다. 네, 후륜구동 네. 해치백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이런 거를 무섭다. 네. 그러시면 운전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방금도 네. 코너에서 뒤가 살짝 흐르니까 네, 네. 카운터를 한번 잡으셨는데 네. 바로 거동을 잡아요. 네. 네, 지금도 코너 돌아 나갈 때 보겠습니다. 네. 내사전엔 언더란 없어. 아, 이게 스피드 소리 깔끔하게 나고요. 네. 야, 이게 M 퍼포먼스 그 서스펜션이랑 조화가 되니까 네. 거동이 진짜 좋은데요. 아, 근데 얘가 네. 그 타이어가 네. 지금 상태만 이야기해도 되죠? 아, 예. 네, 뭐, 타이어가 RE003인데 네. 이 타이어가 이제 가격이 싸면서도 네. 그 드라이 그립이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가성비가 그렇죠. 좋은 걸로. 네.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드라이 그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차가 스핀을 할 때 그렇죠. 스핀 그립이 중요하죠. 스핀 그립도 있고요. 네. 빗길 그립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외대스의 스핀 그립도 있고. 네. 총 한 4가지 종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스핀 할 때의 그립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미끄러질 때 확 미끄러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얘가 조금 그런 현상이 예. 있어요. 제가 카운터를 좀 많이 잡았거든요. 예, 지금 스키드도 이게 아주 심한 정도의 스키드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접지를 끈끈하게 가져가는 타이어라면 네. 이걸 버텨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조금 밀릴 네. 게 네. 많이 밀리니까 제가 카운터를 많이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옆에서 이제 타이어 그립 때문에 살짝 밀리는 게 느껴지는데 네. 또 카운터를 싹 잡으면 자세를 또 바로바로 잡아요. 그건 얘 쓱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얘가 지금 그립이 좀 더 좋은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더 부드럽고 네, 더 이런 편하게 거동 그립이 없어지는 거죠. 잘 다룰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RE003 타이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네. 사람이 이런 길 달리나가도 저 산길에서 빗물이 쫄쫄쫄 내려오는 그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쥐약이에요, 이거는. 아, 그렇죠. 네. 야, 이거 참. 근데 정말 뉴트럴에 가까운 동작이네요. 이 선회할 때 그러니까 2번 스로틀을 네. 가면 거의 정말 뉴트럴입니다. 네, 이거 뭐 그래서 차가- 악셀을 조금만 더 밟으면 미끄러뜨릴 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자유자재겠는데요. 이 차는 네. 운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뒤를 날릴 수도 있고 네. 잡을 수도 있고 네. 아주 뭐 원하는 동작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간혹 가다가 네. 뒤가 돌아가는 설정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미쳤냐, 뭐 미쳤냐, 이런. 뒤를 왜 날리냐, 네, 뭐 네, 이런, 네, 네. 그게, 뒤를 날리는 세팅이 뭐가 좋으냐, 위험하지,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BMW는 미친 거죠. 네, 전자장비의 개입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때는 네. 약한 언더 성향으로 운전자가 제어하기 쉽게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네, 네. 그거 좋은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네. DSC 해제 모드처럼 네. 운전자가 내 스킬대로 좀 조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네.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선택의 범위를 좀 넓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자기 의도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뉴트럴에 가깝게 동작을 해줄 수 있도록 네. 세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커가 운전자를 메이커가 생각할 때 안전한 그 틀 안에 가두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 틀 안에 가두는 거는 그 초보 운전도 사실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죠. 운전을 재밌고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까지 틀 안에 딱 가둬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 감옥 참 좋은 감옥이야. 네. 너 여기서 재밌게 살아야 돼. 이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를 돌린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가 날아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네. 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선회를 할 때 후륜이 전륜을 따라서 살짝 코너를 열어주듯이 네. 동작을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코너링을 민첩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후미가 살짝 선회를 하는 거지 뒤가 날아가는 표현을 저희가 뒤가 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요 정도 속도에서 뭐 이브 스로틀로 살짝 돌아 나갈 때는 네. 뭐 거의 뭐 차가 쏠린다는 느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후륜 구동이 뭐가 좋으냐? 네. 바로 이런 동작들이 좋은 거죠. 네. 아, 이거 저희가 아이서티를 타면서 네. 솔직히 우리 이거 올해 탄 차 중에 제일 재밌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네요. 근데 이게 지금
좀 공평한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전륜과 후륜의 차이가 있죠. 예, 그렇기도 네. 하고 네. 지금 이게 노멀서스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네, M 퍼포먼스 네. 서스펜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롤 강성이 잘 맞아, 전류가 잘 맞아 있고 네. 또 잘 버팁니다. 네, 네. 그래서 또 BMW는 해치백 이 120D에도 네. 또 병적으로 50대 50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0대 50의 뛰어난 밸런스에다 후륜 구동에다가 네. 롤 강성이 좋은 또 전후 밸런스가 잘 맞은 M 서스펜션 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i30랑 공평한 비교는 될 수 없죠. 네.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재밌습니다. 후륜 확실히 구동의 재밌네요. 네. 힐 베이스가 짧으니까 네. 운전자가 사실 이런 차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거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순정휠 같으면은 롤 강성이 약해서 네. 이렇게 와인딩을 하면서 자세를 잡고 뭐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네. 지금 이 M 퍼포먼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도 좋지만 롤 강성을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네. 우리가 밸런스가 좋은 차에 롤 강성을 없애면 그만큼 주행 밸런스가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주행 퍼포먼스는 더 향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훨씬 민첩해지는 전후가 거죠. 잘 네. 맞고 네. 무게 배분이 잘 맞은 상태에서 롤 강성을 잡아놓으니까 네. 거동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후륜 구동의 특징이 뭐냐면 후륜의 트랙션이 잡혔을 때 회도를 하게 되면 네. 약 그 오버스티어를 살짝 내면서 네. 상당히 재밌게 차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동작들이 운전자가 마음먹은 그 타이밍에서 그대로 나와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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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상당히 운전 즐기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고 그렇죠. 후륜 구동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포인트거든요. 네. 아, 참, 예, 잘 돌아가네요. 네. 예. 이게, 네. 네. 지금, 대체적으로, 글쎄요, 나무랄 데 없는 동작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뭐, 그다지 할 말이 없어요. 네. 너무 깔끔하니까, 예, 뭐, 차주분께서 또 순정 그대로 튜닝을 하셨고, 네. 서스펜션이라든지, 퍼포먼스 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프터마켓에서 네. 묻지마 튜닝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거의 이게, 125D 정도의 어떤 그 상위 모델, 네. 의 퍼포먼스를 네. 그대로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동작만 놓고 보면, 네. M135 아, 비슷해요. 모델하고도 느낌이. 크게 네. 떨어지지 않을 네. 그 정도 수준의 명확함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야, 이런 정도가 저렴하게 일반 모델 사셔서 네. 이 정도 튜닝을 하게 되면 펀드라이빙 카로 이 차 굉장히 괜찮겠는데요. 괜찮겠죠.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후륜구동 해치백 정말 이게 다음 세대 3세대부터는 네. 이 후륜구동 방식이 이제 전륜구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네. C 세그먼트에서는 이제 후륜구동이 완전히 잔치를 감춘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정말 아쉽네요. 네. 그러게요. 이런 차가 없어진다는 거는 정말 운전 좋아하거나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BMW를 가지고 저렴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같은 BMW 중에서는 저렴하게 BMW의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어진다는 거 되게 아쉬운 일이죠. 네. 지금 그 액티브 투어러가 네. 미니 플랫폼인 UKL1 플랫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 UKL1 플랫폼을 X1 네. 가장 작은 SUV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네. 3세대 모델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나오는 그 3세대 모델에도 네.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후륜구동, C 세그먼트 후륜구동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C 세그먼트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골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골프가 뭐 영원한 강자고, 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제 포드 포커스가 네. 뒤쫓고 있는데 네. i30가 그 못지않게 상품성이 나와서 i30 N 나오면 확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i30가 정말 대단한 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후륜구동 기반의 이 해치백, 해치백, 예, 네. 예.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0D를 또 타보니까 네. 얘는 또 한 단계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전혀 다르죠. 네, 물론 네. 이거 순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모델의 120D를 제가 평가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차가 순정 상태에서 다른 어떤 전륜구동의 골프라든지 포커스라든지 i30에 비해서 뭐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M 퍼포먼스 서스펜션과 또 M 퍼포먼스 킷이 장착된 요 세팅 그대로의 네. 움직임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순정하고 비교해서 이제 과연 뭐 다르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요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순정은 1 시리즈가 그냥 편안해요. 승용차예요. 근데 롤 강성이 좀 강하진 않죠. 있습니다. 네,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얘가 M 서스를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선명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서스펜션 강성을 높이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왜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밸런스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차는요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M 서스펜션이 전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륜의 롤 강성과 후륜의 롤 강성이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M 서스를 보면 M 얘네들은 진짜 묻지마 튜닝이 아니구나. 네. 우리나라 저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튜닝 서스들 세트를 보면 또 앞에만 세게 해놓은 놈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에 따른 마찰 개수라든지 슬립 앵글이 참 맞아 있기 때문에 롤 강성을 강하게 가져가면 그만큼 코너링 포스가 향상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한 거죠. 그렇죠. 이슈를 하면은 차 동작이 약간 좀 거칠어집니다. 이슈도 힘이 세지고 애프터마켓에서 한 게 아니라 M 퍼포먼스 킷이라고 해서 순정품으로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서스, 두 번째 엔진. 서스는 M 서스. 그 다음에 튜닝은 보통 이제 이슈 튜닝이라 그러면 그 독일의 애프터마켓용 이슈 튜닝 회사들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 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테크텍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BMW에서 나오는 순정 데이터, 순정 파워킷 데이터를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바꾼 게 아니라 이 터보 차저가 들어가니까 이제 공길 또 과급이 더 많이 일어나면 식혀야 되니까 인터쿨러도 파워킷용으로 교체가 있고 그렇게 해서 16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요 정도 파워를 안정적이면서 순정으로 바꿔주는 파워킷인데 160만 원이면 이거 추천드릴만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AS도 유지될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슈 튜닝하면 AS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70만 원을 내고 M 퍼포먼스 서스펜션까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4,500 정도 들여서 700 들였었다는 그 부분 중에 한 200은 뭐 인테리어나 이렇게 익스테리어 쪽으로 하신 거고 한 500 정도는 파워 서스 이쪽으로 하신 거네요. 정확히 430만 원. 430만 원을 그렇게 하신 거고요. 나머지 270여만 원은 이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튜닝을 하신 겁니다. 후륜D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C 세그먼트에 후륜구동을 얹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너무 좁아요. 특히 2열은 거의 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이거는 패밀리카로 쓰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해치백 되면은 뭐 골프라든지 i30라든지 이런 차들은 패밀리카로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하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20D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가격은 4천 내외니까 야, 굳이 이 돈을 주고서 왜 이거를 사나? 주변에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신다 그래요. 차주분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V 비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시승을 한 다음에 이 훌륭한 핸들링 또 코너링 포스 이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너네들이 핫해치의 재미를 알아 이러면서 사신 거죠. 지금도 뭐 전륜과 후륜의 스피드가 똑같이 나요. 소리가. 아주 어느 한 곳에서 쏠림 없이 50대 50입니다. 정말 50대 50이에요. 방금 제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만 운전했는데 아주 선명하고 지금도 정확하게 앞뒤 소리가 똑같이 납니다. 그리고 요 정도 코너에서는 제가 지금 몸 쏠림도 거의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전륜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언더스티어 현상이 거의 없으니까 거동도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참 움직임이 깔끔합니다. 우와, 안에 코팅 실런트 다 칠해놨네.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보겠습니다. 5링크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3시리즈와 서스펜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서브 프레임이 그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프레임 형상이 굉장히 단단해요. 튼튼한 파이프 형식이고요. 멤버도 튼튼하고 로우암을 잡고 있는 구조라든지 주철 맞겠죠? 주철이죠. 딱 붙네요.
아주 뭐 전체가 딱 봐서는 알루미늄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너클도 주철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너클도 예. 한번 붙여보시죠. 네, 신난다. 잘 붙네요. 뭐 아주 그냥 네. 다 처리네요, 그냥. 네. 대신 이제 마운트가 가운데 마운트 보시면은요. 네, 안 붙는 것 같아요. 안 붙죠? 네. 이거는 마운트 볼 마운트 쪽 거기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예,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5개 링크 모두가 예,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뒤쪽에 링크는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2개가 나란히 위아래로 잡고 있고요. 자, 우리가 타이어를 안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가 자유 상태로 네. 착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뒤로 보실까요? 네. 우리가 전에 이제 3 시리즈 설명하면서 뒤쪽에 링크 2개가 이제 수평으로 잡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런 형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얘가 지금 거의 수평이죠. 네. 수평이고, 얘랑은 또 비슷하죠. 네. 2개가 비슷하고요. 로우암, 링크 두 개, 네. 3개, 4개, 위에 위쪽으로 5개. 총 네. 5링크. 네. 얘가 수평이면 우회전하면서 하중을 받으면 네. 얘가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죠. 근데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니까 얘가 밀어주죠. 올라가면 네. 이 안쪽 타이어 안쪽을 밀어주잖아요. 네. 그럼 톡 아웃이 되겠죠. 토 아웃이 되죠. 예, 그러니까 신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위쪽 링크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쪽 링크는 밑에랑 평행이에요. 네. 네. 이 위쪽 링크가 짧고 네. 약간 평행보다 조금 더 바퀴 올라가 쪽이 있죠. 좀 더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 너클 쪽이. 밑에는 밀고 위에는 당기는 구조 아닌가요? 보니까 거의 수평인데 너클 쪽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살짝 올라가 있어서 밑에 링크가 밀면 위에 링크를 살짝 당깁니다. 아, 그러면 네. 위에서 당겨주니까 네. 얘는 마이너스 캠버가 잡히면서 그렇죠. 하중을 받을 때 마이너스 캠버가 잡히면서 또 네. 아웃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동작이에요. 그렇게 돼 어쩐지 있는데 잘 돌아요, 얘가. 네. 이렇게 링크 구조를 보니까 얘가 후면이 살짝 돌아가는 이유가 딱 나오네요. 네. 네. 요러니까 잘 돌죠. 네. 여기서 돌아간다는 거는 네. 뒷바퀴가 그립을 잃고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아, 그 비유를 하자면 네. 그 매력적인 여성이 걸을 때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네. 예. 그런다고 미끄덩하고 그럼요. 넘어지는 거 아니죠. 네. 이 서브 멤버가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네, 절곡을 해가지고 네. 형상을 만드는데 이건 그냥 파이프 형식이에요. 네.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되게 튼튼해 보이네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항상 눈으로 보이는 걸로 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단단해 보이는데요. 그죠? 좀 재밌는 게 여기 네. 안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왜 장난감 네. 이렇게 구멍 만들고 아, 그러네요. 꼬다리 좀 남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네. 속 떠는 것처럼. 네, 속에 속 들어간 것처럼 네. 이 두께도 상당히 좀 두꺼운 것 두껍고요.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용접 라인이 녹이 슬기가 좋은데 네. 이 용접 라인을 다 이렇게 보강을 했어요. 네. 여기 녹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보면 녹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철인데 지금 65,000km가 됐는데 좀 불구죽죽한 부분이 우와, 여기 엄청나게 불구죽죽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요거 녹이에요? 스프링가요? 예, 녹 아닌가? 저 요즘 권투 도장 다녀요. 아, 그래요? 예. 스트레이트를 배우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머플러가 이게 지금 65,000km를 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총매소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이제 여기 산소 센서 하나 보이고요. 네. 산소 센서 보이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저 위쪽에도 이제 산소 센서. 네, 저게 이제 총매 전단 네, 센서고 이게 후단 센서고요. 네, 이렇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EGR이라고 네. 배기가스가 지나갈 거잖아요. 네네. 이 배기가스를 앞쪽으로 뽑아서 네. 그 녹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를 일부를 저 안으로 리턴시키는 거죠. 네. 요 가솔린 차에도 요즘 많더라고요. 다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다 있어요. 근데 가솔린 차에도 대용량을 터보 차이는 왜냐면 네. 요새 GDI가 나오면서 연소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녹스가 디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요새는 그 가솔린도 그 고압 축비를 쓰고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연소실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이 연소실 온도가 올라가면은 녹스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녹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EGR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소실의 온도를 높이 올라가면은 녹수가 생겨서 그거를 PCV라든지 EGR로 낮추면 다시 PM은 증가하잖아요. 연소 온도가 낮게 되면
녹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겠죠. 네. 그냥 뭐가 하나 줄면 뭐가 하나 늘고 그러면 그 파티큘레이트 매터 필터를 또 대용량을 써야 되는 거네요. 이거 뭐 하나 줄이면 하나 늘고 야. 그래서 이 EGR 배기가스가 연소실에 다시 집어넣으면 왜 온도가 떨어지느냐. 그 사람 밥 먹는데 방구 끼면 입맛 떨어지잖아요. 방구를 다시 입으로 넣으면 온도가 낮아진다. 엔진도 밥맛이 떨어져서 일을 좀 적게 한다. 아, 그러면 밥맛 떨어지게 하는 게 이제 인터쿨러고 그 인터쿨러가 방구를 시켜서 입에 넣으니까. 아니, 이거는 인터쿨러 아니죠.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쭉 가서 인터쿨러 그 식혀주는 냉매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EGR 배기가스를 식혀서 집어넣거든요. 쿨란트로. 쿨란트가 있어요. 그거 봐요. 물 맞잖아요. 하여튼 밥 먹는데 방구 끼면 입맛 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EGR의 원리다. 생각해보세요. 음식도 따뜻한 음식이 더 맛있죠. 식은 방구가 더 밥맛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녹수가 그래서 밥맛이 떨어져서 녹수가 준다. 줄죠. 밥맛 떨어지니까. 그럼 PM은 왜 증가합니까? 그거는 또 생각해봐야죠. 다음 차 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중통도 너무나 깨끗한데요. 이게 65,000km를 주행한 차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요즘에는 지금 보시면 저기 앞에 이제 그 체결 밴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밴드 아래 그 후단으로부터 쭉 오시면 이게 그 가스켓으로 체결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엔드까지 다 붙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큼직해요. 그래서 이제 BMW도 그 머플러가 삭지 않진 않거든요. 이렇게 좀 오래 쓰면 삭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멍도 나고, 그 머플러 소리 커지고, 그럼 중고로 이제 교환하려고 뭐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서 끔찍해서 그냥 저 택배로는 안 되고 용달차를 시켜서 20만 원짜리 중고 20만 원 살라고 용달차 5만 원, 7만 원을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 카센터라든지 교체 튜닝 업체 가 보면 이 3 시리즈 배기 파이프가 밖에 나와져 있는 경우를 특히 보는데요. AM 배기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하나의 구조물로 돼 있더라고요. 정말 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밖에 그냥 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 맞아도 안 삭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 맞히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도 거의 녹이 안 슬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엔드 쪽으로 가면서 살짝 녹이 비치는 것 외에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하단부 실란트로 꼼꼼하게 잘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 그쪽 안쪽 강판도 이음새 부분에 뭐 실런트 비슷한 그런 기밀 처리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아연 강판 위에다가 아연 프라이머가 지금 뿌려져 있는 건가요? 뭐가 이렇게 좀 그냥 생자 강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눈으로 식별은 좀 안 되는데 아연 프라이머 같기도 하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뭐 아연 코팅이 돼 있겠죠. 아연 강판 쓰면서 뭘 뿌려놓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륜 구조는 3 시리즈랑 비슷하다는 점. 드라이브 샤프트가 3 시리즈에 비해서는 약간 얇네요. 그 3 시리즈는 통 파이프였는데 여기 약간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를 만들어 놨네요. 후륜 구동입니다. 후륜 구동. 이제 없어질 C 세그먼트 해치백의 후륜 구동입니다. 얘가 이제 디퍼런셜이죠. 잘 보십시오. 이게 후륜 디퍼런셜에서 이제 이 형상은 곧 없어지게 됩니다. 아깝네요, 정말. 자, 오일팬 보이시고요. 이쪽에 연료 필터 있네요. 이게 지금 여기가 연료 공급 라인이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 연료 필터를 거쳐서 연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커먼 레일에서 고압으로 연료를 쏜 다음에 남는 연료가 이 두툼한 연료 유선 라인을 통해서 연료 탱크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다시 이제 순환. 옆에 두 개는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는. 자, 이게 필터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필터고, 요게 이제 전자장치가 들어갑니다. 요 전자장치가 들어갔다는 것은 전자적으로 무슨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연료 필터에 들어가는 연료를 온도를 올려주는 히터입니다. 이제 저온 냉간 시동 시에 연료가 온도가 차가우면 고압도 형성하기 힘들고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디젤 엔진, 초크 뭐 이래 갖고
한참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수동 걸었잖아요. 네.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그 가스차는 베이퍼라이저라고 네. 또 장치가 또 하나 있죠. 네. 그 기화기 데워주는 네, 네. 뭐 그런 역할. 그러니까 연료가 차가우면 또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히터로 예. 여름에는 좀 이렇게 띄워도 되지 않을까요? 뭐 떼보시든지. 안 그래도 열받는데. 예, 요 연료 필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실런트가 아주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네, 네. 네. 뭐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빈틈보다는 빈틈 많이 곳이 더 여기를 많아요. 커버를 뗀 거죠. 네, 커버를 띄었습니다. 이게 커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지금 네. 여기까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푸른 자리거든요. 그렇죠. 여기? 방열판 안쪽으로는 이렇게 부직포처럼 또 보호가 되어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부직포처럼 보호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실런트가 네,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여기 한번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안쪽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요, 실런트 도포가 아주 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차의 경우에는 부분 이렇게 좀 라인에 맞춰서 밀폐 기능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3도 이거 비슷했고 비슷했어요. 네. 그 아이서티도 조금 바닥에 뿌려져 있지 않았나요? 아이서티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아이서티도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좀 많이 뿌려져 있어요. 많이 뿌려졌는데 네. 이거의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안에 내부까지 꽤 잘 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기밀 유지 기능만 할 뿐이지 이 실런트가 이렇게 다 뿌리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뿌리는 거 보면은 이게 많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소음도 줄어들고 네, 기밀도 유지가 되고 여러모로 이제 녹방지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3 시리즈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서브 프레임 형상을 볼까요? 서브 프레임이 튼튼합니다. 얘가 지금 서브 프레임이죠. 서브 프레임 역시 이렇게 하단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쭉 빠져서 이 프레임 파이프까지 파이프까지 해서 전면 멤버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네,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죠? 네. 예, 서브 프레임이 무엇보다도 그 안쪽에 스테빌라이저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렉 방식의 스티어링 기어 안쪽으로 보호되고 있고요. 엔진하고 변속기를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으로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이제 하단으로 아주 크지 않은 충격이라면 이 서브 프레임이 상당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힘을 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구조상. 그리고 누차 설명하지만 이 BMW에서 사용하는 렉 방식의 스티어링 기어 값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이거는 크게 사고 나면 뭐 차가 전파가 되겠지만 작은 사고에서도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리고 BMW는 엔진이 보시기인 것처럼 이 앞에 차축을 기점으로 해서 네. 앞부분이 차축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축 뒤쪽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여기가 딱 타이어의 중간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한 요 네. 정도가 타이어의 중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티어링 기어가 프론트 휠 가운데보다 약간 앞에 있고 네. 이 벨트 풀리들을 제외한 실린더 블럭은 네. 딱 요 섬 뒤에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구조물은 실린더까지라고 보면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거의 뭐 BMW는 50대 50을 병적으로 맞추는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예. 해치백, 1 시리즈 해치백, C세그먼트 해치백에서도 역시 50대 50의 무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엔퍼포먼스 서스펜션을 가지고 전후 롤강성을 강하게 가져갔을 때 밸런스가 더 살아나는 그런 특성을 보여준 거죠. 이 서스펜션 암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구조를 보시면 이 3 시리즈랑 형상이 거의 같은 형태예요. 네. 요거는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루미늄. 네,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확인의 의미에서. 뭐 딱 봐도 알루미늄 합금이긴 합니다만. 붙습니다. 네. 네, 너클까지 전체가 다. 얘는 네. 얘는 붙습니다. 네, 그 타이로드 타이로드 엔드 쪽은 스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너클도 알루미늄이고요. 붙습니다. 네. 그 위쪽을 잡아주는 부분까지 다 알루미늄이고요. 네. 예, 캘리퍼는 붙습니다. 캘리퍼는 주철이네요. 네.